2026년 6월 22일 한국 증시에서 수십 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가 흔들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장주, 오랫동안 그 이름은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 1위에 오른 회사는 삼성전자가 아니었습니다. SK하이닉스. 한때 부채에 짓눌려 매각 위기에 몰렸고 채권단 관리 아래에서 생존을 걱정하던 회사. 그 회사가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하루 만에 만들어진 기적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20여 년 전 아무도 이 회사를 원하지 않던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SK하이닉스의 역사는 처음부터 승자의 역사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현대전자였습니다. 1980년대 한국이 반도체라는 거대한 산업에 뛰어들던 시절, 현대전자는 삼성전자와 함께 한국 메모리 산업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냉정했습니다. 투자는 천문학적이었고 가격은 세계 경기와 수급에 따라 폭락했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회사를 합치고 팔고 쪼개야 했습니다. 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한 확장, 부채 부담, 메모리 가격 급락, 그리고 채권단 관리. 한때 이 회사의 질문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것이 질문이었습니다. (1999년) 외환위기의 한복판에서 정부는 이른바 반도체 빅딜을 밀어붙입니다. 현대전자가 LG반도체를 떠안았습니다. 두 회사의 메모리 사업이 강제로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나 합병은 거대한 부채까지 함께 짊어지는 일이었습니다. 2001년 회사는 하이닉스 반도체라는 새 이름으로 현대그룹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곧이어 닷컴 거품이 꺼지고 디램 가격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습니다. 회사는 결국 채권단 관리에 들어갑니다. 2002년 미국의 마이크론이 인수를 제안합니다. 매각은 코앞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마지막 순간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팔리는 대신 스스로 살아남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후의 시간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LCD도 비주력 사업도 하나씩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잡은 것은 메모리 반도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생존이었지만 훗날 그것은 가장 결정적인 선택이 됩니다. (2000년대) 후반, 하이닉스는 길고 혹독한 구조조정 끝에 조금씩 체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2011년 회사를 책임질 새로운 주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 손을 든 곳이 통신회사 SK텔레콤이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왜 통신회사가 반도체냐는 의문이 쏟아졌습니다. 메모리는 호황과 불황을 오가며 한 해 수조 원을 벌다가도 이듬해 적자로 추락하는 산업이었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끝없이 필요했고 그 결과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SK는 베팅을 결정합니다. 2012년 하이닉스는 SK하이닉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인수 직후에도 메모리 불황은 이어졌습니다. 한동안은 적자도 감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SK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도 설비도 사람도 끌어안았습니다. 그 인내가 훗날 한국 기업사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의 토대가 됩니다.
과거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 부품에 가까웠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누가 만들든 규격만 맞으면 교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회사의 운명은 늘 가격에 휘둘렸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초거대 AI 모델은 상상하기 힘든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빨라도 데이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그 병목을 푸는 열쇠가 HBM, 고대역폭 메모리였습니다. HBM은 메모리를 위로 쌓아 올리고 GPU 바로 옆에 붙여 데이터의 길을 극적으로 넓힙니다. 단순히 저장하는 메모리가 아닙니다. 이제 메모리는 AI를 움직이는 인프라가 되었습니다. 주변 부품에서 핵심 부품으로, 가격 경쟁 제품에서 맞춤형 전략 제품으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바로 이 변화의 가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SK 하이닉스의 HBM 도전은 훨씬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선보였습니다. 시장이 아직 거들떠보지도 않던 때였습니다. 2018년에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찾아오며 회사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둡니다. 하지만 메모리의 계절은 또 한 번 뒤집힙니다. 2023년 시장은 혹독한 한파에 빠집니다. 수요는 얼어붙고 가격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기업이 감산과 비용 절감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겨울에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HBM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 층을 쌓고 열을 다스리고 AI 칩과 정교하게 맞물려야 합니다. 수요를 끌어올리고 고객과 호흡을 맞추는 일까지 기술과 생산과 신뢰가 하나로 묶인 시스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그 시스템을 남보다 먼저 완성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AI 투자가 폭발하자 시장은 이 회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AI의 주인공은 흔히 GPU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GPU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 곁에서 데이터를 쉼없이 밀어넣는 HBM이 있어야 비로소 AI가 살아 움직입니다. 세계 최고의 AI 가속기들이 SK 하이닉스의 HBM을 원했습니다. 한때 범용 부품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장 먼저 공급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챗봇과 AI 서비스를 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데이터를 밀어넣는 메모리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은 AI 서버 깊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심장처럼 뜁니다. 더 이상 단순한 메모리 회사가 아닙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공급자, 기술 패권 경쟁의 한가운데, 그리고 한국 증시의 새로운 대장주. 그리고 2026년 6월 22일 그 변화는 마침내 숫자로 확인됩니다. 보통주 종가 기준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 26년 가까이 지켜온 코스피 1위 자리가 흔들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6월 24일 삼성전자가 다시 코스피 1위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순위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스마트폰과 가전의 시대에서 메모리와 인공지능의 시대로. 물론 왕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사이클을 탑니다. HBM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삼성과 마이크론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이 역사적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팔릴 뻔했던 그 회사가 25년간 이어진 순위를 뒤집고 대한민국 증시의 정상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역사는 숫자로 기록됩니다.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 주가. 하지만 어떤 기업의 진짜 역사는 숫자보다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너졌을 때 무엇을 버렸는가? 외면받을 때 무엇을 붙잡았는가? 모두가 위험하다고 말할 때 누가 미래를 보았는가? SK하이닉스의 오늘은 단순한 주가 상승의 결과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남은 회사가 시대가 바뀌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선 이야기입니다. 2026년 6월 22일 대한민국 증시의 순위가 25년 만에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그 정상의 자리에는 한때 바닥에서 시작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증시의 정상을 처음 밟아본 SK하이닉스는 이제 더 큰 무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다음 무대는 미국 나스닥입니다. ADR 상장을 통해 세계의 투자자들이 이 회사의 다음 장을 함께 지켜보게 됩니다. 코스피를 흔든 그 회사가 이제 세계 자본시장으로, 한때 아무도 원하지 않던 회사가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이 증명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바닥을 견딘 자만이 시대를 만난다는 것. 이제 세계 무대에서 펼쳐질 다음 이야기를 기대와 응원으로 지켜보려 합니다.